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에듀테크 기업에서 AI 엔지니어로 일을 하고 있는 박성우입니다. 저는 사범대에서 교육공학을 전공했고요. 지금까지 비전공자로 AI 공부를 하면서 많은 좌충우돌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비전공자 분들에게 실제로 도움이 될 만한 현실적인 방법들을 공유드리려고 해요. 오늘 영상에서는 비전공자가 AI 엔지니어로 전환하는데 정말 중요했던 학습법 4가지, 그리고 제가 취준하면서 이거 미리 알았으면 더 빨리 취업했을 텐데 라고 생각했던 취준 꿀팁들도 마지막에 같이 공유드릴게요. 저는 원래 사범대 교육공학 전공이었고 교육기술 쪽, 특히 리드나 칸다 같은 에듀테크 기업들에 관심이 생기면서 측정 및 통계 석사과정에 진학을 했었어요. 석사과정 중에 챗GPT가 출시됐었는데 이 기술이 교육 현장을 완전히 바꾸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AI와 LLM의 파급력을 바로 느꼈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교육 현장에서도 AI 도입 속도가 말도 안 되게 빨라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기술들을 직접 다뤄보고 싶어서 AI 엔지니어 커리어를 선택하게 됐습니다. 또 막상 실무를 해보니까 도메인 이해력이 모델 개발만큼 중요한 경우가 많았어서 오히려 비전공자의 배경이 강점이 될 수도 있다는 걸 많이 느꼈어요. 물론 처음엔 시행착오도 많았습니다. 독학도 해보고 온라인 강의도 들어봤는데 비전공자라서 얼마나 깊게 공부해야 하는지 감이 잘 안 잡히는 거예요. 뭐부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모르니까 학습 구조 자체가 잘 잡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고 제대로 배우고 싶어서 검증된 강사진과 체계적인 실무형 커리큘럼이 있는 커널 아카데미 부트캠프를 선택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때 느꼈어요. AI 엔지니어로 직무 전환하기 위해서는 막연히 공부만 하는 게 아니라 정확한 방향을 잡고 전략적으로 학습해야 하는구나 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직접 겪으면서 깨달았던 비전공자에서 AI 엔지니어 되는 학습법 4가지를 공유드리려고 해요. 비전공자분들이 제일 많이 하는 실수가 무작정 공부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건 AI 엔지니어가 무슨 일을 하는지 먼저 아는 거예요. 직무에 필요한 것들이 명확해야 공부 우선순위가 보이고 효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어요. AI 엔지니어라는 직무는 데이터로 문제를 해결하는 모델을 만들고 그 모델이 실제 서비스에서 잘 작동하도록 개선하는 역할을 합니다. 저도 지금 실무에서는 학습자마다 효과적인 맞춤형 학습 경로를 제공할 수는 없을까? 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학습자의 문제풀이 데이터와 서비스 행동 데이터를 활용해서 학생이 어떤 부분을 모르고 어떤 부분을 배워야 하는지 예측하는 딥러닝 모델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실무에서 어떤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 직무인지 이해하고 나니까 AI 엔지니어를 준비할 때도 뭘 공부해야 하지? 라는 막연함이 훨씬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AI 엔지니어를 준비하면서 다양한 직무들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 채용 공고를 JD 기준으로 분석하고 네이버, 카카오, 우한형제들 같은 기업들의 IT 컨퍼런스들을 챙겨보면서 현업에서 실제로 겪는 문제들을 잘 기록해뒀다가 저에게 필요한 스킬들을 직접 정리해서 리스트업했어요. 이걸 기준으로 학습 로드맵을 잡았고 방향을 잡으니까 학습 속도가 확 붙더라고요. 두 번째로 많은 비전공자분들이 하시는 실수가 코딩이나 기술 습득부터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방식은 금방 지치고 실패할 확률이 높아요. AI 엔지니어 실무의 핵심은 문제 정의, 데이터 기반 가설 수립, 실험, 개선이에요. 그래서 기술 자체보다 문제를 데이터 관점에서 구조화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이 사고방식을 커널 아카데미 부트캠프에서 진행한 아파트 가격 예측 경진대회를 통해서 경험할 수 있었어요. 그때는 단순히 모델 성능을 높이는 게 목표가 아니라 아파트라는 객체가 현실 세계에서 어떤 요소들과 상호작용하며 데이터를 만들어내는가,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먼저였어요. 그래서 저는 뉴스기사와 논문을 분석해서 집값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 요인과 입지 조건들을 데이터셋과 변수로 활용할 수 있는 정보로 변환하는 데 집중했어요. 그 다음 상관계수, 셰프 등 변수 중요도 지표를 비교해가면서 가설을 세우고 실험하고 결과를 검증했어요. 이 과정을 반복하면서 깨달은 건 고성능 모델을 무작정 가져다 쓰는 것보다 데이터와 실험 결과를 근거로 설명 가능한 모델을 만드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는 점이었어요. 이 경험 이후로 저는 지금도 모든 프로젝트를 문제 정의, 데이터 기반 가설, 실험, 개선 이 순서로 풀어나가는 걸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또 제가 비전공자로서 가장 크게 고민했던 건 얼마나 깊게 공부해야 하지? 라는 점이었어요. 그래서 세 번째 학습법은 기초 지식 기반을 다지는 거예요. 기초 이해가 없으면 모델 구조나 튜닝, 배포 전체가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넓고 얕게 학습하되 필요한 순간에 깊게 들어가는 방식으로 접근했어요. 아무래도 비전공자들은 수학, 컴퓨터공학의 범위가 너무 넓다 보니 어디까지 봐야지? 라는 기준 잡기가 가장 어렵거든요. 저는 그 기준을 프로젝트 단계에 맞춰서 학습 깊이를 조절하는 방향으로 잡았어요. 예를 들어 프로젝트 초반에는 파이프라인을 구축하고
기능을 구현하는 단계에서는 개념의 완벽한 증명보다 데이터를 내 의도대로 처리할 수 있는 능력에 집중했어요. 선형대수의 경우는 복잡한 증명에 매달리기보다 텐서를 오류 없이 가공하고 변형할 수 있는 핸들링 역량에 집중했어요. 반면에 모델 성능을 고도화하거나 레이턴시를 개선해야 하는 단계에서는 정말 깊이 파고들었어요. 논문 수식을 한 줄씩 뜯어보고 모델 아키텍처 다이어그램을 직접 그려보기도 하고 오픈소스 코드도 역추적하며 내부 메커니즘을 자세하게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이렇게 원리를 완전히 이해하고 나서야 실제로 성능을 개선할 실마리들이 보이더라고요. 돌이켜보면 부트캠프에서 들었던 딥러닝 베이직 강의가 큰 버팀목이 됐던 것 같아요. 요즘은 좋은 라이브러리들이 많이 나와서 모델을 가져다 쓰는 건 어렵지 않지만 회사 데이터 특성에 맞춰서 최적화하려면 결국에는 레이어의 동작 원리나 학습 메커니즘을 정확히 알아야 하더라고요. 정리하자면 구현할 때는 빠르고 유연하게, 최적화할 때는 원리를 깊이 파고드는 것. 이게 제가 비전공자로 쌓아온 가장 확실한 학습 노하우입니다. 마지막으로 코딩 역량을 키우는 것인데요. 비전공자분들이 많이 겪는 문제가 바로 코드를 암기해서 배우다 보니까 응용이 잘 안 된다는 점이에요. 외워서 했던 건 막상 상황이 조금만 바뀌어도 막히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하지만 실무에서는 다른 사람이 짠 코드를 읽고 구조를 파악해서 재해석하고 적용하는 능력이 훨씬 중요한 것 같아요. 마치 내가 쓴 글에 오타는 잘 안 보이듯이 혼자 익숙한 방식으로만 짜다 보면은 오류나 비효율들을 스스로 발견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부트캠프에서 팀원들과 피드백을 아주 많이 주고받았어요. 더 효율적인 파이프라인이나 직관적인 디렉토리 구조를 고민하면서 내가 이해하는 코드가 아니라 다른 사람도 이해할 수 있는 코드로 만드는 훈련을 계속했어요. 이 과정에서 같은 문제를 서로 다른 관점으로 접근한 의견을 들을 수 있어서 정말 많이 배웠고 결과적으로 코드 품질을 단계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었어요. 또 AI 분야는 기술 변화 속도가 워낙 빨라서 솔직히 챗봇에게만 의존해서 학습하는 데는 한계가 있거든요. 게다가 당시에는 최신 기술이 아직 학습되지 않은 경우도 많아서 오히려 잘못된 코드들을 디버깅하느라 시간을 더 쓰는 경우도 많았어요. 그래서 저는 새로운 툴이나 모델이 나오면 먼저 공식 문서와 원문 논문을 찾는 습관을 들였어요. 문서에서 정확한 API 입출력 명세를 파악하고 논문에 나오는 수식과 아키텍처를 따라가면서 직접 파이썬 코드로 밑바닥부터 구현해보는 연습을 반복했어요. 이렇게 라이브러리의 내부 동작까지 이해하며 직접 구현해보는 경험을 꾸준히 쌓다 보니까 새로운 기술이 등장해도 빠르게 적응하고 현업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응용력이 확실하게 늘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본 역량을 쌓고 나면 이제 그 역량을 어떻게 보여주느냐가 정말 중요해요. 결국 포트폴리오와 면접에서 증명되지 않으면 취업에서는 활용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실제 취준 과정에서 써먹었던 포트폴리오와 면접 전략을 핵심만 공유드릴게요. 일단 포트폴리오 전략인데요. 비전공자는 특히 단순한 기술 나열보다 문제 정의, 해결 과정, 실험, 결과, 피드백 이 흐름이 잘 보이는 게 훨씬 중요해요. 저는 부트캠프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아이디에이션부터 개발 단계까지 전 과정을 기록하면서 단순한 시간순 스토리가 아니라 나중에 포트폴리오로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조화해두는 방식으로 접근했어요. 그래서 초반부터 현직자 멘토링과 커리어 코칭 과정에서 배운 스타 프레임워크에 맞춰 각 단계의 핵심 내용들을 정리해뒀어요. 이렇게 해두니까 나중에 채용 서류 작성할 때도 기억을 되살리는 시간 낭비도 없었고 공고에서 요구하는 역량을 내 프로젝트 경험과 매칭시키는 작업이 훨씬 수월해졌어요. 그리고 제가 가장 걱정됐던 건 바로 기술 면접이었어요. 실제로 면접을 보면 대부분의 실무자분들은 기술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보다는 그 기술을 왜 그렇게 썼는지 설명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더 중요하게 보시더라고요. 저도 왜 이 프로젝트에서 이 모델을 선택했나요? 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단순히 벤치마크 점수로 말하는 대신에 EDA로 확인한 데이터 특성과 실험 환경을 근거로 선택 이유를 설명했어요. 이때 확실히 느꼈던 건 이렇게 설득력 있게 얘기하려면 기술 이해와 프로젝트 과정 기록이 정말 필수라는 점이에요. 면접에서는 모델뿐만 아니라 툴, 라이브러리, 데이터베이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선택 이유를 물어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저는 부트캠프 프로젝트를 할 때 의사결정 과정을 습관처럼 꼼꼼하게 정리해둔 덕분에 당황하지 않고 차분하게 답변할 수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제가 취준생으로 돌아간다면 가장 먼저 완벽주의부터 내려놓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끝까지 붙잡고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블로그에도 시행착오가 있는 것들은 올리지 않고 완성된 프로젝트만 올리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비전공자로서 배워야 하는 것도 많고 그만큼 스트레스도 많이 받다 보니까 완벽하게 하려는 마음이 오히려 속도를 늦추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나중에는 지금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마라톤을 뛰는 중이다 라고 마음을 가졌어요.
한 번에 완벽하게 해내는 것보다 반복하면서 내 것으로 만드는 과정이 훨씬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그리고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기록은 정말 큰 힘이 되는 것 같아요. 블로그, 이력서, 포트폴리오 모두 완벽하지 않아도 일단 남겨두면 나중에 부족한 부분을 빠르게 보완할 수 있고 채용 서류 완성도를 높이는 데도 많은 도움이 돼요. 그리고 기술 선택의 이유를 말로 설명하는 연습을 꼭 하셨으면 해요. 단순히 어떤 기술을 썼다가 아니라 왜 이 기술을 썼는가를 설명할 수 있어야 면접에서도 설득력이 생기고 실무 관점에서도 자연스럽게 활용할 수 있더라고요. 결국 중요한 건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계속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인 것 같아요. 저도 스펙이 엄청 좋거나 처음부터 잘했다는 사람은 전혀 아니었어요. 저는 서울권 4년제 사범대 교육공학을 전공했었고 학점은 3점대 중간 정도였어요. 그리고 측정 및 통계 석사 과정을 수료하였고 데이터 관련 자격증으로는 SQLD, 컴R 1급, 사회조사 분석사 2급 정도를 가지고 있었어요. 자격증은 있으면 좋은 정도지 필수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정말 중요한 건 실무 프로젝트 경험입니다. 오늘 이 얘기들을 통해서 비전공자도 AI 엔지니어가 될 수 있다는 확신을 꼭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학습했던 커널 아카데미 부트캠프 학습 과정이 궁금하시다면 고정 댓글을 확인해주세요. 감사합니다.